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2월 16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요. 미준 올인원 멤버십 50% 할인 행사가 종료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께서 가입을 해주셨는데요. 오늘까지 가입하시면 정가는 54만 원인데요. 50% 할인된 27만 원의 연간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한 달로 환산을 하면 한 22,500원 정도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 정도 외식을 줄이시고 연간 회원에 가입하셔서 정말 따끈따끈한 여러 가지 정보들, 각종 뉴스와 종목 분석 기사, 굉장히 다양한 정보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한번 가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시킹알파의 알파픽 프로모션이 진행이 됐는데요. 정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파픽이 이렇게 프로모션이 잘 진행된 이유가 뭘까 생각을 했다가 수익률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지난 1년 반 동안 알파픽의 수익률이 100%가 넘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확신을 가지고 알파픽에 가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정말 큰 마음 먹고 저도 미준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오늘 간만에 공개를 해볼까 합니다. 미준 멤버분들께서는 지난주에 이미 확인을 하신 내용이고요. 제가 이용하고 있는 삼성증권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수치를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식을 산 금액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동안 이제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면서 현재 투자되어 있는 금액은 2억 1,5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평가 손익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자산이 3억 5,500만 원으로 늘어 있고요. 수익률은 55.6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수익률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수익률이 좋지 않은 종목을 매도함으로써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지난 1년간 사고판 종목, 즉 제가 익절을 하거나 손절을 한 종목을 모두 포함해서 투자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2023년 2분기, 3분기, 4분기 그리고 올 1분기까지 통합을 한 수익률의 추세가 여기 나와 있고요. 최근 1년간 제가 사고 판 것을 모두 합쳐도요. 기간 손익은 1억 원을 조금 넘어가고요. 그렇게 되면 기간 수익률이 1년간 57.6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알파픽의 100% 넘는 수익에 비해서는 조금 초라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수익률을 이겨내는 투자를 지난 과거 1년 동안 지켜내고 있다. 저 같은 경우도 수익률이 2022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25%, 26% 정도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2020년, 2021년 그리고 2023년까지 건강한 수익률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 따라서 평균적인 수익률을 이기는 그런 투자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화면 보시고 조금 더 미준 올인원 멤버십에 대한 확신이 생기셨으면 합니다. 이번 할인 기간 통해서 가입해 주시면요. 양질의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 후회 없는 선택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월 16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inviz.com의 S&P 500 맵을 보시면요. 푸른색의 면적이 빨간색의 면적에 비해서 월등히 더 넓습니다. 따라서 어제도 상승장이 펼쳐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마켓 브레스가 굉장히 넓었죠. 그 얘기는 상승한 종목의 수가 떨어진 종목의 수보다 굉장히 더 많았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는 주식의 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요. 메가테크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약세를 보였죠. 따라서 빨간색이 여기에 편중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얘기는요. 지난 1년 이상 시장을 이끌었던 메가테크 기업들이 조금 약세를 보이고 드디어 중소형주로 몰려가는 거 아닌가, 투자 자금이 이동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어제 러셀 2000 지수를 보시면요. 무려 2.45%나 올라갔습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3.9% 상승을 했고요. 한 달도 한번 보시죠. 6.96%. 따라서 지금 현재 러셀 2000의 추세가 굉장히 좋아 보인다. 따라서 메가테크에서 이제 슬슬 자금이 중소형주로 옮겨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제 이렇게 중소형주의 추세가 좋았던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어제 발표됐던 미국의 1월달 리테일 세일즈 리포트 때문입니다. 기사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의 리테일 세일즈가요.
거의 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그 얘기는 그동안 굉장히 탄탄한 모습을 보여왔던 미국 경제가 드디어 둔화되는구나 이렇게 예상이 가능한 거죠. 그 얘기는요, 연준이 조만간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따라서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금리 인하가 정말 중요합니다. 금리가 인하돼야 중소형주가 달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거든요. 따라서 어제 리테일 세일즈가 예상외로 굉장히 저조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히려 증시는 랠리를 펼쳤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숫자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면요. 일단 전반적인 리테일 세일즈가 지난달에 비해서 0.8%나 둔화됐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전망치는 물론 마이너스였긴 했는데요. 0.2% 정도 소폭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예상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지금 둔화되는 모습을 리테일 세일즈가 나타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를 보시면요. 세일즈에서 오토를 뺍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하락세의 대부분을 자동차가 감당할 것이다.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 estimate, 전망치를 보시면요. 자동차를 제외하면 리테일이 오히려 전달 대비 0.2% 올라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형성됐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요. 자동차를 제외해도 0.6%나 오히려 하락을 했거든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많이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볼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에는 컨트롤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일종의 핵심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음식 서비스, 그리고 자동차 딜러, 건축 자재, 주유소 이건 다 빠져 있습니다. 자, 이 컨트롤 그룹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는 0.2% 정도 지난달에 비해서 오히려 향상했을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요. 실제로는 0.4% 정도 세일즈가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지금 산업을 따지지 않고요. 미국 경제는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을 어제 세일즈 리포트가 나타냈다.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은요. 조만간 아무리 늦어도 6월 달에는 금리 인하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성장 주식이 꽤 많이 있는데요. 일단 사운드하운드 AI 주가가 무려 66.7% 폭등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 제가 방송에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엔비디아의 13F 파일이 공개가 됐는데요. 사운드하운드 AI에 엔비디아가 투자하고 있다는 소식이 시장에 전달이 됐죠. 따라서 AI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투자할 정도면 장래성이 있는 AI 관련 주식이구나 이러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무려 66.7%나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는 SMCI인데요. SMCI 주가를 보시면 $1000를 넘어섰습니다. 14%나 다시 한번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년간 수익률이 979%를 찍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10배 이상 올랐다는 거죠. 따라서 단 1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드디어 10배거가 탄생하는 역사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SMCI 같은 경우는요, 기사 하나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IDCC가 어제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11% 이상 급등을 했고요. 크리스퍼 플러스 6.88, 에어비앤비 플러스 6.40, 테슬라 플러스 6.2, 암홀딩스 플러스 5.76, 솔라이치 플러스 5.24, 루시드 플러스 5.2, 리비안 플러스 5.21, 에디타스 플러스 4.92, 레모네이드 플러스 4.83, 텔라덕이 4.6% 올라가면서 가장 좋은 주가의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반면 어제도 하락한 종목이 조금 있는데요. 투일리오가 15.39%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어닝 결과가 생각보다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디오도 마찬가지죠. 어닝 결과로 인해서 5.23%나 하락을 했고요. 플러그 파워가 마이너스 4.96, 데이터독 마이너스 3.17, 클라우드 플레이어 마이너스 3.02, 차지 포인트 마이너스 3.02, 몽고디비 마이너스 2.53, 오픈도어 마이너스 2.47, 마벨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2.20, 구글 마이너스 2.17, 파이버 2.10%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주가의 흐름을 만들어낸 성장주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미존 탑 12의 성적입니다. 반은 상승하고 반은 떨어졌는데요. SMCI가 14.02%로 가장 좋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반가운 뉴스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틀 연속 상승했는데요. 무려 6.2% 급등하면서 주가가 드디어 $200를 돌파했습니다. 우버가 2.83% 추가적으로 상승했고요. 소파이가 플러스 1.31, 인피니언 플러스 1.12, 팔란티어 플러스 0.87,
반면 TSMC는 0.19% 소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이너스 0.72, 아마존 마이너스 0.81, 나비타스 마이너스 1.03, 온셈이 마이너스 1.29, 엔비디아가 1.68% 떨어지면서 오래간만에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일단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슈퍼마이크로의 주가가 단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10배 이상 상승하면서 10배거가 됐거든요. 사실 우리가 10배거라는 주식이 된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을 1년 만에 해놨다. 따라서 역사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슈퍼마이크로가 진정한 AI의 수혜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주식 실적 측면에서는 엔비디아가 최고의 자리를 빼앗긴 것 같습니다. 라고 기사가 시작합니다. 왜냐면요.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무려 960% 급등한 한 인공지능 주식이 있는데요. 이제 곧 훨씬 더 큰 AI 프로세서 제조업체인 엔비디아만큼 친숙한 주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요,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었죠. 근데 지금부터는 1년 만에 10배거를 달성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제도 슈퍼마이크로의 주가가 무려 14% 이상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 하나가 있었습니다. 목요일 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 루플루 바타차리아가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 대해서 매수 등급을 주고요. 그리고 1040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면서 커버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본사를 둔 슈퍼마이크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서버 기술 분야에서 시장에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애널리스트는요. 서버 및 스토리지 솔루션 제공업체인 슈퍼마이크로가 AI가 주도하고 있는 수요 성장의 주요 수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럴 만한 근거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슈퍼마이크로 전체 매출의 50% 이상이요. GPU 같은 AI 가속기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AI가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중이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AI 관련된 수요가 점점 더 급증할 것이다. 이러한 가정을 하게 되면요. 슈퍼마이크로에 대한 수요도 엄청나게 지금 현재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 얘기는요. 지금 현재 AI 서버 시장이 월가의 평가 모델에 반영된 것보다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슈퍼마이크로의 최근 주가 실적은요. 전 세계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하이엔드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선두 공급업체인 엔비디아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엔비디아도 굉장한 주가의 수익을 보여왔죠. 하지만 슈퍼마이크로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슈퍼마이크로는 목요일 섹션 동안 14% 이상 추가 상승하면서 주가가 드디어 1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바로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요. 불과 1년 전에는 주가가 100달러 이하였거든요. 따라서 100달러도 되지 않았던 슈퍼마이크로의 주가가 이제 1000달러를 넘어섰다. 정말 대단한 일이 발생을 한 거죠. 슈퍼마이크로는 1월 말 호실적을 발표하고 몇 주 만에 주가가 2배 이상 올랐고요. 이미 투자 커뮤니티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2023년에도 246% 급등했는데요. 올해 들어서만 이미 3배 이상 올랐습니다. 지금 2월 중순이잖아요. 근데 한 달 반 동안 주가가 3배 이상 올랐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추세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이러한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여전히 슈퍼마이크로의 잠재력을 간과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얘기는요. 이미 10배거가 됐지만 더 달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근거를 좀 들어봐야겠죠. 첫 번째로요. 누적되고 있는 수주 잔고입니다. 그 얘기는 아직까지도 주문이 밀려 있다는 거죠. 없어서 못 파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생산 용량 확장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말레이시아 쪽에 새로운 생산 시설을 지금 만들었고요. 2024년 가동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동남아에 공장 하나를 더 만들었다. 그 얘기는 지금 없어서 못 파는데요. 계속해서 점점 더 많은 상품을 만들면서 판매량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엔비디아, AMD 그리고 인텔과의 파트너십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현재는 매출의 상당 부분을 엔비디아와 관련된 비즈니스에서 따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만약에 이 세 기업의 경쟁이 계속해서 불거지면서 결국 AMD 혹은 인텔이 강자가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혹시 엔비디아의 매출이 준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세 기업 모두 지금 슈퍼마이크로와 강력한 파트너십이 구출되어 있다. 따라서 어느 기업이 AI 수혜주가 되던 슈퍼마이크로 역시도 수혜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바타차리아라는 전문가는요. AI 서버 시장이 향후 3년간 연평균 50%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전체 서버 시장의 역사적인 성장률, 지금까지 과거 17년간 서버 시장은요. 5.5% 평균적으로 성장한 시장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5.5%밖에 시장이 성장 못했었는데 앞으로는 이 시장이요. 연평균 50%씩 성장할 것이다. 따라서 완전히 다른 시장이 돼버린 거죠. 그 얘기는 9배 넘게 빠른 속도로 이 AI 서버 시장이 성장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슈퍼마이크로는요, 시장 점유율 역시도 조금씩 넓혀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서버 시장에서 슈퍼마이크로는요, 10%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뭐 델 컴퓨터 같은 데서 굉장히 좀 좋은 점유율을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는요, 슈퍼마이크로의 이 서버 시장 점유율이 점점 더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근거는 여기에 있는데요. SMCI가 바로 슈퍼마이크로죠. 슈퍼마이크로와 서버 시장의 성장률을 비교한 건데요. 이쯤까지는 지금 시장의 성장률과 SMCI의 성장률이 거의 같죠. 2021년 중반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는요, 시장의 성장률과 관계없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혼자 성장이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시장 점유율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바타차리아가 얘기하기를 슈퍼마이크로가 처음부터 서버 기술을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게 전략적으로 커다란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그래프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시장 점유율이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서버 기술을 아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새로운 서버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고객을 위한 최고 성능의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다. 고객이 원하는 대로 서버를 변형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는 새로운 디자인을 신속하게 총합하고 시장 출시 기간을 단축하는 능력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경쟁 우위다. 따라서 슈퍼마이크로의 확장 그리고 성장은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인공지능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데 정말 다양한 반도체 기업들이요, 굉장히 다양한 요구를 가지고 있죠. 이러한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13F 파일 특집은 계속됩니다. 어제 방송에서는요, 각 헤지펀드별로 큰 손별로 어떠한 주식을 사고 팔았는지 그들의 매매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종목별 현황을 좀 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지금 현재 헤지펀드들이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가장 위쪽을 보시면요. SMCI,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헤지펀드의 수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전분기에는 3분기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64곳에서 SMCI 투자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오히려 4곳이 줄었습니다. 4분기 말에는 160곳이 투자를 진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너무나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판 곳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마이너스 2.44%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를 보시면요. SMCI를 보유하고 있는 헤지펀드들 중에서 그러면 빅스테이크를 가지고 있는 헤지펀드, 빅스테이크라는 것은요, 전체 자금 중에 5% 이상을 SMCI에 넣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많은 자금을 넣고 있는 헤지펀드의 개수죠. 전분기에는 단 4곳에 불과했고요. 2곳이 늘어서 이제 6개로 늘었습니다. 따라서 점점 더 많은 헤지펀드들이 SMCI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총 160곳 중에 6곳만이 좀 비중 있게 투자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아직까지는 좀 신뢰를 획득하는 데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중간 쪽을 보시면요. 그림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SMCI,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주식을 지난 분기에는요. 총 97곳에서 매수를 했고요. 93이 지금 매도한 숫자죠.
자, 그래서 4.3% 정도 매수 기간이 더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4분기는 양상이 많이 좋아졌죠. 총 100곳의 헤지펀드가 SMCI 주식을 매수했고요. 그리고 판매한 곳은, 매도한 곳은 82곳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거의 22%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보시죠. 여기 보면요. SMCI가 탑 20 안에 들어가는 헤지펀드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보유 종목 중에서 탑 20 안에 SMCI를 포함하고 있는 헤지펀드의 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분기에는 23곳, 이번에는 21곳으로 약간 하향 조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 종목을 더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전체 엔비디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헤지펀드의 수가 지난 분기에 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2.31% 줄었죠. 하지만 4분기 말 기준으로도 무려 677곳의 헤지펀드가 엔비디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5% 이상의 자금을 엔비디아에 넣어놓고 있는, 따라서 규모 있게 투자하는 기관의 숫자는요, 전분기에는 87이었는데 66곳으로 줄었습니다. 따라서 의외로 엔비디아의 주식을 매도한 기관이 좀 많이 보이는 거죠. 자, 그리고 중간을 보시면 엔비디아의 주식을 매수한 기관 그리고 매도한 기관의 숫자를 비교하는 건데요. 전분기에는 거의 비슷했죠. 338 그리고 342였는데요. 이번 분기는 오히려 더 나아졌습니다. 매도한 기관의 수는 324 그리고 매수한 기관의 수는 351이니까요. 8.3% 정도 매수 기관의 수가 더 많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탑 20 안에 엔비디아를 담고 있는 주식 기관의 수인데요. 323곳입니다. 따라서 전분기에 비해서 5.8% 정도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팔란티어를 한번 보도록 하죠.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요, 팔란티어를 들고 있는 헤지펀드의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거의 10% 가까이 늘어났죠. 전분기에는 196곳, 이번 분기에는 무려 215곳이 팔란티어에 투자를 하고 있다. 따라서 10% 정도 상승하는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요, 5% 이상의 자금을 팔란티어에 넣고 있는 기관의 수인데요. 전분기에는 3곳, 그리고 이번에는 5곳으로 늘었기 때문에 66% 성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고무적인 그림이 나오는데요. 전분기에는 매도한 기관의 수는 91개, 그리고 매수한 기관의 수는 103개였습니다. 한 13% 정도 매수가 더 많았죠. 자, 그런데 4분기 말을 보시면요, 무려 135곳에서 매수를 했고요. 팔아버린 기관의 수는 70곳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점점 더 많은 기관이 팔란티어의 주식을 사고 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탑 20 안에 팔란티어를 담고 있는 헤지펀드의 수는요, 17곳으로 다소 줄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요, 팔란티어를 비중 있게 투자하고 있는 기관의 수는 많지 않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끌고 있는 주식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고 있는 기관의 수가 팔고 있는 기관보다는 훨씬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기관들이 팔란티어에 투자를 시작하고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죠. 자, 다음에는 TSM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 같은 경우는요, TSMC를 들고 있는 기관의 수가 전분기 388곳에서 391곳으로 증가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비중 있게 투자하는 기관의 수도 21곳에서 무려 29곳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매수한 기관의 수, 그리고 매도한 기관의 수를 비교해 보면요, 전분기에는 비슷했죠. 192대 190이었는데요. 이번에는 221대 171로 매수한 기관의 숫자가 거의 30% 가까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TSMC에 대한 기관들의 평가가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탑 20 안에 TSMC를 담고 있는 기관의 숫자도 많이 늘었습니다. 전분기에는 85곳, 이번에는 96곳으로 13% 정도 상승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TSMC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향상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테슬라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헤지펀드의 수가 전분기에 457곳에서 440곳으로 3.7% 감소했고요. 그리고 5% 이상의 자금을 넣어놓고 있는 헤지펀드의 수는요, 전분기에는 23곳이었는데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무려 39% 하락하면서 단 14곳의 헤지펀드가 5% 이상의 자금을 테슬라에 투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하지만 다행인 부분은요, 매수한 기관의 수가 매도한 기관의 수보다는 월등히 많았습니다. 지난 분기에는 16.4% 정도 많았고요. 이번 분기에는 매수한 기관의 수는 234, 매도한 기관의 수는 197이니까요. 18.7% 정도 매수한 기관의 수가 훨씬 더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은 탑20 안에 테슬라의 주식을 담고 있는 기관의 숫자인데요. 전분기에는 133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10% 가까이 떨어지면서 120으로 줄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테슬라 주식에 비중 있게 투자하는 헤지펀드의 수는 많이 줄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한 기관의 수보다는 매수한 기관이 더 많았다.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오늘 방송 앞부분에 등장했던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도 그렇고요. 지금 이 기사에 등장하는 엔비디아 역시도 지금 현재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은요. 매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수익 실현을 언제 해야 될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다음 주에 있는 엔비디아의 어닝 발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엔비디아의 어닝 결과가 너무나 뛰어나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가이던스도 상상을 초월한 그런 숫자가 나오게 되면요. 앞으로 엔비디아 그리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가 추가적으로 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요. 만약에 기대 이하의 수치가 제공이 되면요. 그때부터 엔비디아 그리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옵션 트레이더들이 각각 그들이 생각하는 미래를 가지고 베팅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옵션 트레이더들은 어떠한 미래에 베팅을 많이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미국 주식 옵션 시장의 트레이더들은요. 엔비디아의 향후 어닝 보고서가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칩 제조업체 엔비디아의 주가를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데 베팅을 하고 있다. 따라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어닝 보고서의 결과에 따라서요. 큰 폭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옵션 분석 서비스 오라치의 데이터에 따르면요. 올해 약 50%나 상승한 엔비디아의 주가는요. 2월 21일 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어느 방향이든 약 11% 정도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요. 실적이 좋으면 10% 이상 올라가고 실적이 나쁘면 10% 이상 급락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수치는요. 지난 3년 동안 옵션 트레이더들이 엔비디아 실적에 앞서서 예상한 최대의 변동폭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요. 옵션 거래가 이렇게 커다란 변동폭을 예상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같은 기간에 실제 평균 수익 변동폭인 6.7%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그 얘기는요.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어닝을 발표한 이후에 평균적으로 실제 주가는요. 6.7% 올라가거나 아니면 6.7%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원래 어닝 결과에 따라서 한 7%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변동성이 있는 주식이 바로 엔비디아다. 그런데 이번 어닝은 좀 다르다는 거죠. 워낙 중요한 어닝입니다. 그동안 주가가 너무나 많이 달렸고요. 또 시장의 기대치가 정말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기대치를 넘어선다면 다시 한번 랠리가 시작될 수 있고요. 그러한 랠리는 11% 이상 주가를 올릴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이던스 아니면 어닝 결과가 나온다면요. 주가가 11% 이상 급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지금 1조 8천억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11% 올라가거나 떨어지게 되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단 하루 동안 주가가 2천억 달러 정도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칩 제조업체 인텔의 시가총액보다 큽니다. 따라서 만약에 엔비디아가 11% 떨어지면요. 인텔이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S&P 500 구성 종목 중 약 90% 종목의 시가총액보다도 큰 규모입니다. 따라서 엔비디아의 이번 어닝 결과에 따라서 엄청난 규모의 시가총액이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목요일 오후 1시까지 75만 개 이상의 엔비디아 옵션이 거래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옵션 시장에서 두 번째로 활발하게 거래된 단일 주식 중에 하나가 바로 엔비디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서스퀘어나라는 투자 기관의 분석에 따르면요. 엔비디아의 주가는 크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에 대한 업사이드 옵션 베팅에 대한 수요는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옵션에는 올라가는데 베팅하는 게 있고 떨어지는데 베팅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콜 옵션 그리고 풋 옵션이라고 부르죠. 근데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가 너무나 많이 올라갔으니까 풋 옵션이 많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업사이드에 대한 옵션 베팅이 수요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심리의 한 척도인 90day 25 델타 콜 스큐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어쨌든 이게 5년 내 최고치에 근접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콜 스큐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여전히 상당한 상승 가능성을 보고 있다. 따라서 지금 투자자들이요. 옵션 거래 상황을 보니까 엔비디아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휘하고 그렇게 되면 주가가 11%나 급등할 것이다. 여기에 베팅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따라서 업사이드 노출에 대한 수요가 상당하다는 것을 우리가 옵션 거래 상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LSEG 데이터에 기반한 33명의 애널리스트 평균 추정치에 따르면요. 시장의 컨센서스를 얘기하는 거죠. 엔비디아는 주당 4.56달러의 수익을 지금 기대하고 있고요. 분기 매출은요. 1년 전에는 60억 5천만 달러에 불과했는데 이번 분기에는 203억 7,800만 달러로 증가할 것이다. 이것이 지금 시장의 예상치입니다. 따라서 만만치 않죠. 왜냐하면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매출 같은 경우는요. 3배 이상 증가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통 바라고 부르는데요. 예상치가 너무나 높은 거죠. 완벽한 어닝 그리고 완벽한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으면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높은 기대치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거를 초과하면서 엄청난 가이던스를 제시하게 되면요. 추가적으로 엔비디아의 주가가 10% 이상이나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인텔 규모의 기업이 하나 더 생기는 셈이다. 따라서 다음 주에 있을 엔비디아의 어닝은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방송 앞부분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어제 구글의 주가가요. 2% 이상 떨어졌습니다. 사실 구글의 사이즈를 생각할 때 2% 이상 떨어진 것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죠. 자, 근데 어제 사실 구글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커다란 호재를 전달을 했습니다. 차세대 AI 모델인 제미나이 1.5 프로를 출시했거든요. 따라서 챗GPT와 대항할 수 있는 최고의 AI 모델을 어제 시장에 소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구글의 주가가 떨어졌던 이유는요. 이거보다 더 커다란 악재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오픈 AI의 검색 제품 개발 소식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구글은요. 검색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 오픈 AI가 이쪽으로 뛰어든다.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이 발견이 된 거죠. 오픈 AI가 웹 검색 제품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목요일날 구글의 주가는요. 거래 초반 3% 이상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이 새로운 검색 서비스는요. 부분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을 통해서 구동될 것이다. 이렇게 더 인포메이션이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빙 같은 경우는요. 검색 시장에 한 3%에서 4% 정도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의 존재감이 없는 이러한 검색 엔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러한 빙에서 지금 오픈 AI가 새롭게 개발하는 검색 제품이 합쳐진다면 따라서 엄청난 힘을 가진 인공지능의 서포트를 받는다면 빙의 시장 점유율이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요, 이 검색 제품이 오픈 AI의 챗GPT와 분리될지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인공지능이 챗GPT와 통합이 될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형태의 새로운 제품으로 등장할지 이 부분은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11월 분석에 따르면요. 구글은 검색 광고로 약 1,5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검색 시장에서 점유율은 90%입니다. 자, 그런데 챗GPT가 그 중에 일부를 잠식하기 시작했다. 조금씩 시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 재무 책임자 CFO죠. CFO 에이미 후드에 따르면요. 작년에 빙이 얻은 점유율 1%포인트당 수익이 20억 달러 정도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빙이 지금 현재 뭐 시장의 3%, 4% 정도를 가져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13%, 14%까지 올라가게 되면요. 그 얘기는 한 200억 달러 정도 매출이 늘 수 있다. 엄청난 거죠. 따라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이 구글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매출을 잃을 수도 있다.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과연 오픈 AI는 어떠한 검색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지 굉장히 좀 궁금하고요. 나중에 업데이트 소식이 들려오면 다시 방송을 통해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긍정적인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거품이 터지기에는 아직 멀었다. 지금 AI 버블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의견이 대두되는데요. 아직은 한참 더 달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미국 증시 즉 S&P 500이요 6,500까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장밋빛 미래를 전망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S&P 500 지수는요 지난주에 처음으로 5,000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이렇게 급상승하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기사가 시작을 하고요. 자, 이거를 좀 숫자로 풀어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S&P 500의 선물 주가 수익 비율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보통 forward PE라고 부르는 거죠. 기업이 향후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의 몇 배를 곱해야 시가총액이 나오는지, 자, 이러한 멀티플을 얘기하는데요. 현재 S&P 500에 들어가 있는 500대 기업이 있잖아요. 이 500대 기업이 향후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EPS, 이거를 다 합쳐서 5천과 비교하면요. 지금 현재 5천이라는 숫자는 20을 넘는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20이라는 멀티플은요, 2022년 2월 달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수준이고요. 과거 평균인 16을 훨씬 더 상회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따라서 미국 증시의 역사를 봤을 때 보통 S&P 500에 들어가 있는 주식들은요, 16배 정도의 멀티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멀티플 20배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주가 수익 비율 PER이 이렇게 높아졌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이익 증가에 비해서 과거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주식을 매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피탈 이코노믹스에 따르면요, 아직도 랠리의 여력이 충분하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렇게 지금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중요하겠죠. 런던에 본사를 둔 리서치 회사 캐피탈 이코노믹스는요, 1990년대 후반 닷컴 버블 당시의 밸류에이션 궤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90년대 후반과 지금을 비교한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 S&P 500 지수가 컨센서스를 약간 웃도는 5,500에 마감을 하고요. 2025년 내년까지는 6,500을 찍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지금 현재 주가에서도 내년까지 한 30%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러한 장밋빛 전망이 제시가 되는 거죠.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수석 시장 이코노미스트인 존 히긴스가 나오는데요. 이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현재 형성되고 있는 S&P 500의 거품, 버블은요, 여러 측면에서 1990년대 후반에 형성됐던 거품과 유사하다. 지금 버블이 비슷하게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특히 혁신적 기술의 미래 이익을 포착하라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요, 인터넷이 처음으로 등장한 시기잖아요. 따라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인터넷으로 인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엄청난 이익을 만들어낼 것이다. 여기 때문에 이제 멀티플이 많이 확장됐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현재 시장의 멀티플은 많이 확장했죠. 원래는 16배인데 20배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가오는 미래에는 인공지능으로 영향에 의해서 많은 기업들이 추가적인 매출을 올리거나 아니면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굉장히 마진이 좋아질 것이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이익을 지금 폭착하면서 점점 더 버블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1990년대 후반 인터넷의 폭발적인 성장과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 오늘날 시장을 사로잡고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밸류에이션은 당시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이는 부풀려질 여지가 훨씬 더 많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아직 인공지능 버블은 생성하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S&P 500의 선물 주가 수익 비율, forward PER이 20을 넘어가는데요. 이게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요, 닷컴 버블 당시에 25를 넘어가는 굉장히 높은 수치가 형성이 돼 있었다. 그리고 나서 버블이 꺼졌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1999년에서 2000년 사이에 버블이 이제 꺼졌잖아요. 그 당시에 피크를 찍을 때 25를 훨씬 넘어가는 forward PER이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20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참 더 달려서 여기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정보기술, 통신, 그리고 소비자 재량과 같은 이들 기업의 부분을 합친 가치가 닷컴 버블 당시보다 여전히 낮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매그니피센트 7 위주로 너무나 많이 달렸다. 따라서 지금 시장이 지나치게 편중됐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하다.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캐피탈 이코노믹스가 얘기하기에는 닷컴 버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직도 더 편중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캐피탈 이코노믹스는요, 버블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런 확률이 높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완만한 수익 성장이 지속된다면 2025년까지 랠리가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요,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저 역시도 향후 2, 3년 동안은 굉장히 불마켓이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버블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면요. 우리가 보통 시장이 떨어지는 현상을 조정장 아니면 하락장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베어마켓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베어마켓과 조정장은요, 엄밀히 다른 면이 하나 있습니다. 조정이라는 것은요, 주가가 10% 이상 떨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베어마켓은요, 20% 이상 급락하는 끔찍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20% 이상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회복하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런데 한 가지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미국의 역사를 쭉 나열해서 보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하락장, 즉 베어마켓은요, 많아야 10년에 2번 정도가 나옵니다. 따라서 10년에 2번 정도 등장하는 것이 바로 베어마켓인데요. 과거 몇 년 동안 베어마켓이 이미 2번이 나왔습니다. 2020년에 한 번 등장했죠. 그리고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으셨던 2022년 또한 베어마켓이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부터 2024년 사이에 이미 2번이나 우리는 베어마켓을 겪었거든요. 따라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향후 한 적어도 4년, 5년 동안은 베어마켓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죠. 따라서 제 생각에는요,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 가속화되면서 굉장히 시장에는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수익이 향상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발견되고 매출이 급상승하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툭툭 튀어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추세, 그리고 과거의 베어마켓이 2번이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요, 지금은 버블이 형성되는 과정이다. 따라서 향후에 한 1, 2년 정도는 추가적으로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나서 하락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는 거고요. 저 역시도 지속적으로 시장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월 16일 금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미중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주말 여러분들 즐겁고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